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스트 성공 전략의 김종성입니다. 우리 증시가 5거래일 만에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8거래일 만에 매도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잇따라 악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악재라고 해서 그렇게 심각한 내용은 아닙니다. 최근 급등에 따른 부담감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그런 현상도 벌어지고 있고요. MSCI 선진지수 편입이 무산됐다는 소식도 일정 부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물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낙폭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0.6% 내리면서 1729선을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173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장 후반부에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저희가 자세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 내에서도 종목별 차별화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스피드 종목 상담을 통해서 어떤 종목들이 잘 나가고 있는지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기관의 대량 매도가 현재 나오고 있고요. 현재 0.4% 내리면서 496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500선 수복에는 실패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피드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무료 문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이 015-8500-1110번으로 본인이 보유하고 계시는 그 종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중과 매수 가격 그리고 또 매수 시점까지 자세한 정보를 함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황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현재 주식시장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지수는 다시 관망세입니다. 앞서 미국 증시가 약보합에 마감을 했고요. 5거래, 4거래일 연속 상승에 따른 부담, 그리고 이미 시장에 반영된 재료이긴 하지만 한국 MSCI 편입지수 무산에 대한 영향도 받으면서 지수는 현재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현재 10포인트 내리면서 1729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출발 11포인트 급락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장중에 중국에서 위안화 절상을 단행하기도 했지만 상승 탄력은 받지 못했는데요. 현재 약보합 움직임 1729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조금 아쉬운 점은 외국인이 173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더 많은 물량을 기관 쪽에서 1,90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반면에 개인 쪽에서는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이 2,000억 원 넘는 물량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약보합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1.99포인트 내리면서 456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출발 497포인트 출발했지만 외국인 개인의 매수로 499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매물에 지수는 다시 하락으로 바꾼 상태입니다. 수급장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이 475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물량, 기관이 374억 원, 외국인이 76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반등했습니다. 중국이 기준 환율을 고시하면서 장중간 때는 1,170원까지 내려가기도 했지만 중국 장외 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위안화 가치가 오르면서 다시 상승 탄력을 이어갔는데요. 현재는 10원 40전 오르면서 1,182원 40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업종 지수를 봤을 때 전기, 전자 업종의 하락세가 눈에 두드러지는데요. 대형 IT주들 오늘 삼성전자가 2.8% 내리는 등 약보합에서 2%대 하락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형 IT주들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매수해줬던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증시 전문가들은 한국의 MSCI 편입지수 편입이 무산되면서 일시적인 매도가 나오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조선업종들은 어제에 이어서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는 위안화 절상 기대감에 올랐고요. 오늘은 조선업황이 바닥을 찍었다는 전망과 함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2.5%, 나머지 종목들 강보합 움직임 나타나면서 조선업종들이 하락장 속에서 그래도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전주들은 그보다 더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은 한국을 포함해서 5개 국가밖에 없기 때문에 성장 기대감에 오르고 있는데요. 두산중공업이 3.4%, 3.6%, 그리고 BHI가 7% 오르는 등 신택이 12% 급등하면서 원자력 발전주들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행항공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행항공주들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성수기를 앞두고 실적 개선 기대감에 오르고 있고요. 또 위안화 절상 기대감, 수혜가 간접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대한항공이 2%, 아시아나항공이 강보합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여행주들 약보합, 강보합 1%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분기 실적이 기준치, 예상치를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시국은 현재 양시장 모두
약붕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시 구간 시장 상황이었습니다. 네, 코스피가 1729, 코스닥은 496선을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시장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김영렬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미 노출된 악재와 호재가 팽팽히 맞서고 있었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좀 악재 쪽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 특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우선 어제 급등에 따른 어떤 단기적인 기술적 부담이 전반적인 어떤 모멘텀 소진과 더불어서 차익성 매물을 내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어제 강한 매수세를 이끌어왔었던 외국인 투자자들은 다소 좀 매수 강도가 약화되면서 전반적인 어떤 수급 불균형까지 이어졌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외국인의 매수 강도가 약화되었었던 부분은 있지만 이런 부분이 오늘 결정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실패와 관련된 부분의 상관성은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위안화 절상 이슈가 시장에서 부각되면서 차이나 관련주들이 주도주로 등장을 했었고 또 어제 다소 좀 소강 상태를 보였었던 IT, 자동차 등과 같은 기존 주도주들이 좀 승고르기 양상을 보여주었었는데 오늘은 상대적으로 어떤 주도주가 부재한 모습 그리고 환율은 어제 대비 다시 또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전반적인 경계 심리가 오늘 발생되었었던 점이 오늘 화요일 주식시장의 주요 특징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전기전자 업종의 부진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한지요? 네, 우선 단기적으로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둔 시기에 현재 주가 수준이 여전히 매력적이기는 하지만 기관 투자자들이 워낙 IT 그리고 자동차 업종에 대한 관심이 한동안 높아왔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매수력 자체가 부족해지면서 나타나지게 되는 어떤 수급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전기전자의 부진은 수급의 영향이 크다라고 분석을 내려주셨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철강이라든지 유통 이렇게 중국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좀 주춤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상대적으로 오늘 위안화 관련주들, 중국 관련 특수 종목들이 다소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 단기 재료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라는 예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어떤 통화 절상과 관련된 이런 구조적인 변화 부분은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좀 더 필요하고 이런 다소 좀 그동안 우려가 컸었던 철강 그리고 이제 기계 관련 업종 등에 대해서는 업황 회복이 다소 좀 잠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또 상대적으로 어제 오늘 새벽에 끝난 미증시에서도 다소 좀 반응은 미온적이었었지만 위안화 절상에서 가장 크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바로 국제 상품 가격입니다. 실제로 이런 위안화 절상으로 인해 우선 중국 소비자들의 어떤 원자재에 대한 구매력 자체가 개선되는 점 등은 향후에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 자체가 크고 결국 이런 점 등이 소재 그리고 에너지 등과 같은 이런 상품 관련주로서의 관심이 집중될 수가 있다는 점인데요. 따라서 우선 오늘 단기적으로는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향후 상품 가격에 대한 변화 등을 염두에 두면서 중국 관련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이고 또 하나 염두에 둘 만한 것은 과거 중국 관련주라고 한다면 인프라 관련주들이 대표적으로 중국 관련주로 분류가 되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제는 중국도 단순한 어떤 인프라뿐만이 아니라 내수 시장이 활성화된 시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젠 중국 관련주에 대해서는 인프라 관련주뿐만 아니라 소비재가 중심이 되는 IT와 자동차도 분명 해당이 된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낙폭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는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어떤 단기적으로 어떤 모멘텀이 소진되면서 조정을 받는 것이 단기 재료에 그친다라면 오늘보다는 낙폭이 더 커질 수도 있겠지만 이미 어제까지 점진적으로 이미 주식시장이 4주 연속 상승하면서 기술적 부담이 컸었기 때문에 오늘 정도의 조정폭은 단기적인 승고리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기계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물론 원전 관련주들이 중심으로 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계업종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투자 전략 어떻게 짜나가는 게 좋을까요? 네, 지난주에 캐터필러의 2010년 상반기 실적이 발표되면서 아시아 지역 내에서의 기계 관련 장비 수주가 크게 증가했다는 소식이 호재로도 작용을 했었지만 단순히 단편적인 이런 위안화 절상 이슈 등으로 인해서 이제 인프라 산업이 다시 한번 또 어떤 호황기를 맞이할 것이다라는 기대는 다소 좀 앞서 나간 면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 단기적으로 기계업종이 올 상반기 내내 다소 좀 시장 대비
좀 시장이 언더퍼폼을 해왔었다는 점을 또 들 수가 있고, 또 기계업종 중에 대표주였었던 대부분 이 두산 관련 그룹주 등이 또 올 상반기 그리고 지난해 이후에 단기적으로 재무 리스크가 또 시장에서 언급되어 왔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어떤 가격 메리트를 보유하고 있는 업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소 좀 이익 모멘텀 측면에서의 논리가 부족한 가운데 저가 인식에 따른 어떤 회복세가 나타나는 업종에 대해서는 다소 좀 업종 순환 관점, 트레이딩 관점으로서의 대응력을 살피는 것이 좀 더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장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한 1시간 정도 채 남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증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짜나갈지 구체적인 말씀 함께 부탁드리죠. 네, 오늘 시장 위치에서 어떤 명확한 어떤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앞서 지적해드렸던 것처럼 4주 연속 이미 시장이 상승을 보여왔었기 때문에 다소 좀 상승 탄력은 좀 둔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고,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어제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선을 하회하면서 그동안 시장에서 집중되었었던 안전자산 선호가 상대적으로는 좀 약화되고 있다는 점은 좀 중기적인 측면에 있어서 긍정적인 시장이 전개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어떤 특정 업종에 대한 관심을 갖는 측면보다는 우선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유효한 종목을 중심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압축해 나가는 전략이 오늘 마감에 가장 적절한 대응이 되지 않겠냐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앞서서 말씀하신 중장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그런 소비재 업종이라든지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가져보는 것도 유효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의 김영렬 연구원과 함께 현재 주식시장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이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앞서서 위안화 절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는데 지난밤 미국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이 위안화 절상에 대해서 재해석을 내리는 그런 모습이 활발히 벌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장에서 보여줬던 영향력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중국 쪽 그 위안화 절상에 대해서 미국 시장이 좀 객관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지표 움직인 것이나 지수 움직인 것이나 종목별로 봤을 때는 중립적이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공존하는 그런 재료로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종목별 움직임도 차별적인 흐름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캐터필라 같은 경우가 4% 가까이 상승하다가 상승폭을 대폭 줄이면서 장대 음봉을 만들어 버렸죠. 0.3% 플러스 정도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중국 내수의 가장 또 호재성 재료로 인식되는 중장비 업체의 모습이 이 정도였다면 좀 실망스럽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제한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주가가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이 좀 눈에 띄는데요. 월마트나 홈디포 같은 종목들이요. 상대적으로 또 긴 음봉을 내면서 1%대 마이너스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홈디포 같은 경우는 전체 시장이 상승을 시작했었던 3월 이후에 신저가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유통 소매 관련주들의 경우는 위안화 절상이 원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되면서 주가에도 부담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반대로 중국 내수의 가장 큰 수혜로 볼 수 있는 원자재 관련주의 대표 종목 알코아 같은 경우는 장대 안봉을 만들었죠. 5% 넘게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중국 내수 부양으로 인한 원자재 상승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위안화 절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를 살펴볼 때 중국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는 원가 상승의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좀 파악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미국이 중국에게 위안화 절상을 요구하면서 항상 느끼는 부담 요인이 두 가지가 있죠. 중국이 미국채 대규모 보유국 인정과 동시에 위안화 절상 조치가 미국의 물가 상승으로 또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두 요인이죠. 어제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아직은 누구도 급격한 위안화 절상을 원하기는 힘들다, 이 점을 좀 주가가 반증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위안화 절상 요인을 시장이 받아들이는 모습은 단기적으로 이미 시장에 어느 정도 흡수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인식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정치적인 면에서 국제 공조화가 어떤 결실을 나타냈다, 이 점에서는 큰 의미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위안화 절상 말고 또 한 가지 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제 피치사가 BNP 파리바에 대한 신용 등급 하향 소식이 또 나타났는데, 어제 유로존이나 오늘 아시아 시장에서 거의 영향이 없는 모습이죠. G20 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인데요.
중국의 위안화 절상이 미국하고 중국의 공조 차원으로 해석된다면 어제 나온 유로존 은행 신용 등급의 문제는 정상회담에서 유로존의 해법 제시를 요구하는 차원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금주말 회의에서 유로존 부실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 제시가 기대되면서 그동안의 좀 문제점이 있었던 유로존과 또 중국의 위안화 절상 이 두 문제가 이번 주말에 어느 정도 해결로 접어드는 그런 기미가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하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쪽으로 저희가 주목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걷다가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조금 안타까운 게 1750선, 이 선을 넘기가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 이 전고점 돌파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상당히 많긴 한데 조금 버거운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제에 이어서 고점을 계속 낮추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 고점은 1757포인트죠. 아무래도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데 어제 고점이 1741포인트고 오늘은 1734포인트고요. 고점을 앞두고 이렇게 고점을 어제에 이어서 좀 낮추고 있다는 점은 좀 불안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료 출현과 더불어서 이제 주도주가 숨고르기 국면으로 들어서고 중국 관련주가 이틀째 상승하는 예전하고 다른 모습이 이틀째 나타나고 있는데요. 철강 업종이 이틀 강한 모습 보이고 있죠. 오늘은 그렇지만 업종 상승률이 어제보다는 좀 축소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위안화 절상 이후에 철강 금속 업종이나 원자재 관련주 상승세가 강했었다는 그 과거 사례도 참고할 필요는 있어 보이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환율 하락 수혜 차원에서 상승을 했다면 오늘 환율이 좀 오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오르는 이유는 아무래도 제품 단가 인상의 호재 요인이 반영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제품 단가 인상이 철강 업종의 3분기 이익 개선 요인 중에 주된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2분기 후반부터 여름 정도 예상이 됐었던 이런 호재성 요인이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2분기 이후부터 철강주의 턴어라운드 기대감을 살펴본다면은 하반기에 더 강한 모습을 기대를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 2분기 실적을 앞두고서 더 강한 모습을 기대한다. 이건 약간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2분기 실적 예상이 긍정적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단기적으로 주도주 관점은 아니더라도 1분기 실적 발표 때처럼 그런 부진한 모습보다는 개선된 흐름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파악을 할 때 이 철강주가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순환매 이후에 기존 주도주가 추가 상승할 수 있는가의 답이 종합지수 전고점을 돌파하는가의 결론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타이밍상 이제 오늘 내일이 기존 주도주의 매기 유입 시점이고요. 더불어 이제 단기 상승 추세 유지에 아주 중요한 시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단기 이동평균선이 모두 다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까지도 이제 주도주로의 매기 유입이 불발된다 이렇게 본다면요. 종합지수나 종목들이나 이제 그동안 상승폭이 컸다는 점에서 급격한 조정이 아니더라도 이제 기간 조정 정도는 필요해진 시장 분위기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철강주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능성, 상승 가능성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자면 반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오늘 같은 시장에서 한 번쯤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같은 경우 조정세를 보이는 그 시점에서 신고가를 돌파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현대제철 같은 경우하고요. 오히려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포스코하고는 약간 좀 접근 방법이 틀릴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선호한다면 신고가 종목을 워낙에 선호하기 때문에 현대제철 같은 조정 보이는 종목이 신고가를 기대하고 한번 매수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제철에 대한 관심을 표명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지난주 그리고 또 이번 주 초에 저희가 이야기를 했을 때에는 이번 주 시장에 대해서 이 후반부 쪽에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경제지표 쪽도 상당히 좋게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부분을 저희가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이제부터 오늘부터 주말까지 경제지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시 커지는 시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주초에는 약간 좀 안 좋다가 주말 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드는데요. 지표들을 보면 우리 시장 전고점 돌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렇게 주초에는 기대하기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일 발표되는 주택 관련 지표 긍정적으로 보기 힘든 지표고 좋아지기도 힘든 지표죠. 하지만 이제 5월 경제 지표와 6월의 경제 지표는 시장의 반응이 좀 차별적이라는 점, 이 점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경제 지표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본다면은 5월의 경우는 낙관적인 시각이 팽배했기 때문에 좋은 지표가 나와도 무반응 또는 이제 실망하는 그런 반응이 나왔고요. 6월의 경우는 그 반대입니다. 비관적인 시각이 팽배했기 때문에 좋지 않은 지표에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 지표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시점 비관적인 시각이 팽배하다는 그 점을 감안한다면
실제 지표의 수치나 동향보다는 시장의 반응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시장의 부담을 미리 덜어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개선되기 어렵고 또 세제 혜택이 종료된 이후의 지표에 대해서 우려하는 심리는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실제 주식시장에서의 반응은 그렇기 때문에 악영향이 많이 축소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제 위안화 절상 소식하고요. 유로존 부실의 해법을 찾는 움직임으로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의 불안 심리가 많이 해소됐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지표가 설사 안 좋게 나오더라도 시장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주 말 쪽으로 가면은 여러 가지로 좀 호재성 재료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본다면은 단기적으로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더라도 주 후반부터 이제 실적 시즌으로 진입하는 월말부터는 오히려 더 긍정적인 흐름이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김영진 부장과 함께 오늘의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수급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국인들이 8거래일째 순매수를 하다가 오늘 다시 매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기관 역시 매도로 돌아선 상태고요. 개인만이 외롭게 시장을 좀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이런 현상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의 최일종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시각 우리 수급 상황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이제 오전부터 MSCI 선진국 지수의 이제 편입 불발, 그리고 미국 증시의 정강 후약의 흐름 속에서 전일의 상승세 일부를 반납하는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낙폭이 그렇게 크게 확대되는 경향이 아니기 때문에요. 여전히 중국의 위안화 절상과 중국 내수 진작을 위한 소비 증대의 가능성으로 우리 국내 중국 관련 종목들이 이제 강세로 시장의 낙폭을 어느 정도 제한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수급 상황 좀 재밌는데요. 외국인들 260억 가량의 순매수를 하고 있고 개인이 2,400억의 순매수, 그리고 기관 쪽에서 2,000억 가까이의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오늘 프로그램 기관 쪽에서는 이제 차익 쪽에서 1,00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고 비차익 쪽에서 500억이 순매도가 나와서 최종적으로는 프로그램 쪽에서는 500억 정도의 순매수가 들어오는 걸로 이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연기금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오늘 800억 이상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투신 쪽에서 오늘 환매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한 1,800억에서 200억 정도가 투신 물량이 대부분 집계가 되는 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매도 상위 종목군들을 살펴보니까 전체 지수로 살펴봐도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매도 물량이 꽤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매매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순매수하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중국 관련주의 수혜주들 이러한 쪽이 좀 포커스가 맞춰진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금융주 쪽에서 일부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철강 쪽, 그다음에 중공업, 그다음에 기타 종목 쪽으로 이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포스코와 신한지주, 현대차, 현대중공업, 두산중공업까지 순매수를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매도하는 종목들 보게 되면은 이제 현대모비스라든가 삼성전자, 우리금융, LG전자, 그리고 하이닉스까지 일부 전기전자 쪽에 좀 매도를 좀 확대하는 그러한 경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 쪽들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요, 기관들의 순매수하는 종목들 외국인들과 대동소이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포스코라든가 두산중공업, 현대제철, 그리고 두산, 삼성정밀화학까지 순매수를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순매도하는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은 하이닉스, 우리금융, LG전자, KB금융,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쪽으로 순매도를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들과 기관들 동시 순매수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오늘 그래도 강세인 종목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포스코와 두산중공, 그리고 신한지주, 현대제철, 현대중공업 순으로 동시 순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계업종이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철강업종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는 유입이 좀 되고 있습니다. 모멘텀까지 갖추고 있는 종목들을 한번 저희가 추려보는 시간 갖도록 하죠. 네, 어떤 그렇습니다. 종목입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포트폴리오 변동사항은 그렇게
없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일 제가 말씀을 드렸던 GS건설, 두산인프라코어, 현대제철, 삼성전기, 현대중공업을 그대로 들고 가고요. 전일에 이제 두산중공업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현대제철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제철 어제 제가 시황을 갖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중국의 위안화 절상에 따른 국내 수혜주가 철강주들이 이제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종목도 중국 관련주인 이제 두산인프라코어를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은 현대제철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일단 중국 위안화 수혜주로서 철강주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최근 업황이 원재료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악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전반적으로 업계가 이제 체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포스코가 조만간 단가를 인상할 예정이고 전체적으로 이제 철강 업체들이 단가를 이제 동시에 인상을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수익성의 회복이라는 결과로 이제 도출이 될 가능성이 좀 크겠다라는 판단이고요. 모멘텀은 두 가지가 있겠죠. 중국의 모멘텀 그리고 이제 철강 가격의 인상 이러한 두 가지 모멘텀이 발생하면서 추가적인 강세의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가격을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전일 장대 양봉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오늘도 300원 마이너스 지수 대비 하락폭은 제한적입니다만은 상당히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현 구간에서 십자봉 쪽으로 한 3번에서 한 4번 정도 행보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현재가가 92,400원인데요. 91,800원에서 92,000원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는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전일 장대 양봉의 절반 정도 수준의 부분이 되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매수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목표가는 이제 최근의 고점 97,400원을 쉽게 돌파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돌파 시도는 시장의 핵심 주도주 성격으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봤을 때 나올 수 있는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목표가는 이제 10만 원을 갖다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손절가입니다. 손절가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제 9만 원 정도 선이 하회하면은 어느 정도 손절을 하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9만 원 선 같은 경우는 일단 5일선이 하회하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일정 수준 시장의 주도주 성격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손절을 해서 현금 확보를 해서 재차 다른 기회를 갖다 잡아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앞서서도 저희가 한번 살펴봤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현대제철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수급 상황 동양종금증권의 최일종 팀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잠시 후 스피드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코너라고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자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015-8500-1110번으로 본인이 보유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매수를 하고 싶으신 그 종목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군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백룡승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들어서 이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군들 좀 천차만별 그런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일단 그 실적이 올해 대폭 호전되면서 현재 주가 수준이 그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대오를 말씀을 또 드리겠는데요. 그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신고가,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는 주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렇게 그 현재 주가 수준이 그 지수가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려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들은 현재 대우일 월봉을 보시면 고점을 전부 돌파하고 그 조정 후에 다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주가가 위치해 있는데요. 아무래도 실적 호전이 뒷받침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박스권을 돌파해서 추가적인 랠리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특히 LED TV 방열판 신규 제품의 성장성 또는 차량 경량화, 고속철도
실질적인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다음에는 그 중요의 신약 역시 그 최근에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그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최근에 그 미국에서 면역세포 치료제 관련해서 항암 면역세포 치료제가 FDA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짐에 따라서 우리나라에도 똑같은 수의상 세포를 이용한 이런 그 항암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중요의 신약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자, 일단 전일 상한가까지 나오고 오늘 하루 정도는 쉬어가는 모습인데 주가 위치가 직전 고점을 넘어가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눌림목 조정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큰 폭으로 밀리지 않기 때문에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자, 이런 그 지지 라인의 지지 여부 또는 그 전일 상한가가 오고 나서 마이너스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강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이너스를 허용하지 않는 흐름에서 한번 그 분할 매수로 대응해보는 전략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월봉상 보시면 중요의 신약 같은 경우는 대량 거래를 수반하고 바닥을 잡고요. 대량 거래 수반하면서 바닥을 탈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승 구간에 진입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은 그 상신 브레이크인데요. 최근에 그 역시 실적 호전이 기대가 되고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대량 거래를 수반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자, 이런 그 오늘 크게 올라서 대량 거래 터지니까 아무래도 단기 고점이 아니냐 이렇게 인식하실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전 고점의 지지가 되는 그런 모습을 장중에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세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상신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 마찰제 1위 업체로서 금융위기 이후에 저가의 고품질 부품을 찾는 국내 업체가 늘어나면서 실적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실적이 지속적으로 호조세를 보일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주가도 그에 따라서 지속 상승할 거로 예상되는데요. 역시 그 월봉상으로 보신다면 역사적 고점에 도전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그 IT나 자동차의 주도주에 따라서 부품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은가 생각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상신 브레이크도 한 종목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오AL, 중의 신약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몇 번 살펴봤던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요. 상신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오늘 처음 만나보는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 어떤 종목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그에 대한 말씀도 함께 부탁드리죠. 예, 먼저 이제 상신 브레이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오AL이나 그 중의 신약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에 시장이 좀 좋아지면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에서 박스를 강하게 돌파하는 종목들은 본격적인 수익률 게임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지 라인의 구축만 잘한다면 충분히 공략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3,000원 부근에서 강한 지지를 보일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인 3,080원 전후 매수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지 라인은 2,980원 정도까지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3,000원을 살짝 깼다가 다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요. 3,000원 전후를 지지로 본다는 말씀 드리고 역시 그 역사적 고점인 3,700원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현재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한 4,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현재 구간에서도 오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바로 타사는 것보다는 내일 정도 좀 눌러서 3,000원 부분까지 눌릴 수 있다고 보고요. 일단 분할 매수 전략으로 대응하신다면 평균 단가를 좀 낮출 수 있겠고요. 또 큰 시세가 날 수 있는 구간에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꾸준히 그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신 브레이크 좋은 흐름이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상신 브레이크까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백룡승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피드 종목 상담 빠르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분은 동양종금증권 부평지점의 박현상 대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현재 시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코스피, 코스닥
지금 일단 낙폭이 그다지 크지는 않은데 그래도 최근에 상승세에서는 좀 벗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그나마 좀 다행한 모습을 좀 보일 수가 있는데, 뭐 네. 아침에는 좀 빠졌다가 좀 그나마 지금 계속 강보합적인 현실 속에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런 현실인데요. 어떻게 보시면 지금 시장 자체가 그 투자하시는 분들의 심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최근에 1750이 전고점이었죠. 전고점 부근에 대해서 한 단계 더 추가적으로 상승을 모색을 하느냐. 그렇지만 항상 펀드, 즉 기관 물량에서 환매가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를 해주지 않는 이상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입장에서는 1750 전고점에 대해서는 좀 어떤 추가 상승 무리는 좀 있어 보이는 판단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투자하시는 입장에서 보시면은 갔던 종목 최근에도 보시면은 신고가를 내고 있는 종목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제 나왔죠. 위안화 절상이라는 수혜.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수혜주로 있는 발빠른 매매가 있어야 되는 판단이 들고 있고요. 기존 주더즈라든지 다른 종목들 대형주를 담지 못하셨다면 어떻게 보면은 추가 매수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분할 매수적인 접근을 하시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종목에 관련해서는 최근에 철강주가 좀 포스코를 필두로 해서 가격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철강주라든지 그리고 시장 소외를 받았던 내수주 그리고 중국 관련 위안화 절상 관련 수혜주들이 가장 좋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종목이 올라오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좀 명심을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가격만 이렇게 써서 올려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지금 비중 그리고 또 매수하신 시점까지 자세히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안 하셨다 그런 분들께서는 문자를 다시 보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대우증권에 대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23,3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50%를 가지고 계신다고 올려주셨는데 대우증권 어제 좀 지수가 상승하면서 증권주들이 좀 따라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예, 오늘은 좀 약간 좀 밀리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일단 대우증권뿐만 아니라 증권주에서 약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강하게 상승을 하고 그 다음날 정도 혹은 지수 상승이 예견될 때 하루 이틀 정도만 최근을 보시면 계속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장이 1750을 강하게 뚫지 않는 이상에는 증권주의 앞으로 추가 상승 가능성은 어떻게 보면 약간은 힘들다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대우증권도 차트 보시면 그나마 다른 증권주들보다 수급이 가장 괜찮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차트로 좀 찍어드렸습니다. 2만 원 정도. 지금 사신 가격이 2,300원에 50% 정도. 약간 비중은 좀 많긴 한데요. 일단은 지금 정도 지금 생각하시기에 시장 자체가 지금보다 장이 추가 상승을 할 것이라고 느껴지게 된다면은 증권주는 추가로 홀딩을 하실 가능성이 좀 높다는 판단이 들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정도에서 어느 정도 밀릴 수가 있다는 판단이 드시면은 일단 일부 물량은 좀 어떻게 보면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50%라는 비중 자체가 엄청나게 좀 많은 분량이기 때문에 25% 정도는 지금 수준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양봉이 좀 나오고 있는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1750인 고점인 그때가 아마 대우증권 22,600원 정도 됐었거든요. 고점 보시면요. 거기까지는 단기적으로 약간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부 물량을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 쪽으로 갈아타신 전략이 가장 낫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액션을 그러면 지금 당장 하는 게 좋겠죠? 예, 왜냐하면 코스피가 어제 장이랑 오늘 장이랑 좀 그나마 좀 다행인 모습을 보이긴 하더라도 일단은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가 매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액션을 취하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중을 25% 정도로 줄여라 이렇게 권장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판단은 본인께서 내리셔야 되겠죠. 대우증권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들어봤고요.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SH에너지화학입니다. 535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고 올려주셨는데 어제도 한번 문자를 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저희가 따로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또 문자를 주셔서 저희가 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3월 말에 추천을 받아서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어서 좀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SH에너지화학 좀 가격대가 상당히 좀 낮은 그런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일단 사신 가격대를 좀 차트로 좀 지지선을 좀 만들어 봤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535원 정도의 가격은 나오기는 힘들 것이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지금 400원, 435원, 530원, 100원 정도 시가 대비해서 20% 이상이 좀 상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약간 조금 힘들다고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하지만은 좀 그나마 좀 좋은 말씀을 드리자면은 최근에 이번이 단기 순이익이 45억 정도.
그리고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원동력인 적자였다가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홀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점에서 물타기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평선이 수렴하고 있는 400원대 초반 정도, 어떻게 보면 410원에서 400원 사이가 되겠죠. 어떻게 보면 이 정도 가격에 오시면은 단기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부채비율도 최근에 꽤 줄은 것으로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그 500원짜리 이하, 즉 액면가가 작은 주식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시향에 따라서 매도 물량이 많으면은 좀 그 시향의 변동성이 좀 클 수는 있지만은 어디까지나 실적에 기인한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을 일단 안심하셔도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400원 초반대에서 일단 추가 매수하셔서 일단은 500원대, 왜냐면 지금 매물대가 사신 가격이 500원대에서 약간 높은 가격입니다. 네. 왜냐면 550원대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매물대가 계속 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좀 힘들 것으로 보이고 좀 매수 단가를 적정하게 좀 낮추신 다음에 대응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시고요. 뭐 어떻게 보면은 종목들이 작기 때문에 아침에 좀 보시면은 갑작스럽게 좀 오르는 폭이 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추가 매수할 여력이 약간 좀 무섭다고 생각이 드시면은 일본 물량을 적당히 줄이셔가지고 다른 종목 매매하셔가지고 수익을 내시면 더 적당히 물량을 덜어 나가시는 것도 일단 투자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SH에너지화학 비중이 20%인데 여기서 비중을 더 늘리는 데 있어서는 좀 부담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두 가지 방법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아토입니다. 이 아토에 대한 질문이 지금 연달아 들어오고 있는데 7,64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비중, 이분 역시 20% 비중 가지고 계시네요. 조금 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 목표가 그리고 또 손절가를 좀 알려주세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8502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일단 뭐 아토 같은 경우에 시장이 워낙 많이 회자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좀 저도 예상을 하긴 했었는데요. 일단 최근에 상승세를 보시면은 저점을 깨지 않고 어떻게 보면 좀 괜찮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는 좀 홀딩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제 종가까지만 해도 그 사신 목표가까지는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7,600원 정도라면 아직까지는 실적이 좀 수반된 종목이기 때문에 홀딩을 하셔도 된다는 좀 모습이 보일 수 있고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뭐 기술적으로 좀 매매 관점에 말씀을 드린다면은 일단 지금 61선 이평선이는 7,000원 정도라면은 추가 매수가 일단은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지만은 만약에 최근에 올라온 폭이 좀 어느 정도 급작스럽게 올라왔기 때문에 60일 이평선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그 120일 이평선이 한 번에 깨지게 된다면은 그 밑에까지 충분히 빠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이 작은 만큼 실적이 수반될 수 있다. 왜냐하면 최근 장 자체가 코스닥이 오르면 좀 세게 오르고 빠르게 오르고 빠지면 또 올랐던 종목들만 먼저 좀 빠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아토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도 좀 괜찮은 모습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적당한 물량을 홀딩을 하시면서 뭐 매수하신 비중이 어느 정도 지금 확실히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말씀이 약간 힘든데 20%죠. 20% 가지고는 일단 뭐 7,000원 정도까지는 홀딩을 하셔가지고 7,000원이 깨지게 된다면은 뭐 6,000원까지도 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매매 차원에서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 홀딩에 대한 전략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메가스터디입니다. 오늘 상승폭이 꽤 나오고 있죠. 5%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17만 원이고 이분 역시 비중 20%를 현재 보유하고 계십니다. 손실을 꽤 입고 계시다가 오늘 대거 만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도 좀 기분이 많이 나아지셨을 것 같아요. 그나마 그 교육주죠. 교육주 같은 경우는 지난 지방선거 이후에 뭐 정치적인 뭐 사교육화에 대한 좀 얘기도 있고요. 사교육이 어쩌면 정책이 좀 약간은 둔화될 수 있다라는 시장의 판단.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일단 사교육에 대한 사교육 정책의 억제에 대한 둔화감 때문에 일단 오를 때는 좀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빠질 때는 외국인들이 많이 빠지는 경향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어제 같은 경우도 뭐 작은 물량이지만 외국인들이 산 모습을 좀 보일 수가 있는데 일단 뭐 즉 어제 오늘 합친 물량이 외국인들이 계속 사는 신호탄이 될지 혹은 아닐지는 일단은 하루 이틀 정도는 좀 더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나마 좀 괜찮은 모습으로 보이는 거는 최근에 이평선이 좀 고르게 좀 하고 있다가 지금 정도는 이평선을 강하게 5일선을 치고 올라가고 있다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뭐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일단은 뭐 내일 역시도 교육주에 대한 매기 역시 쏠릴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매매 관점에서 보시면은요. 지금 딱 17만 원 사신 가격 됐네요. 지금 17만 원이 됐는데 여기서 내가 같은 가격, 산 가격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로 판단하느냐. 즉 좀 더 갈 수 있느냐
안 가느냐의 모멘텀은 어디까지나 외국인 수급에 달려있기 때문에 장중에 그 현재가 화면을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얼만큼 살 수 있는지, 뭐 어떻게 보면 증권사만 약간 틀이 좀 틀릴 수가 있지만은 금일 같은 경우에 노무라라든지 모건스탠리, CLSA라는 증권사에서 지금 계속 사고 있는 걸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장중에 일단 외국인 증권사에서 좀 수급이 들어온다 그러면 일단 홀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계절적으로는 3분기 이후에 좀 실적이 교육적으로 좋아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2분기나 다음 분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실적 호전세는 이어지지 않을 전망이기 때문에 실적으로서 들고 가시는 것보다는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들고 가는 전략. 즉 외국인 수급을 계속 있다면 일단 홀딩을 하셔가지고 추가 상승. 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요, 일단 18만 원대까지는 단기적으로 충분히 상승 가능한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대한해운입니다. 지난주에 변동을 좀 겪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매수하신 분께서는 58,800원에 매수를 하셨네요. 비중은 25%를 가지고 계십니다. 현재 가격 자체가 53,300원 선에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손실도 좀 있으신 상태고 비중도 좀 있으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종목 교체에 대한 생각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종목 교체를 한다면 어느 쪽으로 하는 게 좋을지. 일단 58,000원이라는 가격 자체가 최근 한 달 사이에서도 왔었던 가격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일단 뭐 시장에서 판단되고 있는 증권사 F들을 판단을 해보시면은요, 대한해운, 한진해운, STX 페너지온 같은 해운주 같은 경우가 빨리 올라가는 이유 자체는 3분기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거는 5월에 상승해서 그랬고 지금 6월 상승에도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겠습니다.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상승의 거의 고점, 끝자락에 오면 해운주가 마지막에 도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장의 판단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한진해운이라는 주식보다는 대한해운이 재무 안정성 면에서는 최근에 좀 많이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여타 해운주보다는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 생각이 들고 있겠습니다. 만약에 생각하시기에 해운주에 대한 모멘텀이 앞으로 좀 더 갈 것이라 생각하시면은 한진해운 쪽으로 갈아타시는 전략이 좀 괜찮을 거라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앞으로도 추천주가 계속 나오겠지만은 추천주로서도 역시 매매하시는 전략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58,000원 가격대는 장이 1750 고점을 뚫게 돼서 해운주에 대한 업황 회복에 대한 시각이 특히 수신 쪽에서 강화가 된다면 수급 한번 보시면은요, 일단 어제까지는 그제 정도는 기간이 좀 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은 외국인들 투자자들의 수급이 좀 계속 나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급 회복이 가장 관건이라는 판단이 들고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 교체를 원하시면은 같은 업종 내에서 한진해운이라든지 혹은 다른 종목에서는 추천주로서 매매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보험주에 대한 상담 요청이 꽤 들어오고 있네요. 이번엔 보험주 두 종목을 한번 한꺼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생명과 대한생명에 대한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요. 8529님께서 삼성생명과 대한생명 두 종목 모두 가지고 계십니다. 삼성생명은 10만 6천 원의 비중 40%를 가지고 계시고요. 대한생명은 8,880원의 비중 30%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분이 더 있는데요. 4285님께서 대한생명을 가지고 계시는데 8,150원에 40%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좀 복잡한데 먼저 삼성생명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그나마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다른 투자자분들이 손해를 입으신 것보다는 적은 확률의 보험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아무리 상승을 했다 그래도 일단 11만 원 이상 공모가 이상에서 사신 분은 없었기 때문에 일단 10만 원에서 11만 원 사이에서가 아마 대부분의 투자분들이 매수 단가를 가지고 있는 걸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삼성생명에 대한 그 시장의 판단은 시장의 열기 자체는 공모대를 확인해보면 지나치게 뜨거웠거든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라는 얘기처럼 어떻게 보면은 지나치게 많은 개인분들의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이 회복이 안 되면은 매도 물량이 계속 나오는 것으로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수급으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지금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번갈아가며 사고 있고 기관에서 끊임없이 물량이 좀 나오고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삼성생명의 수급이 깨지게 된 이유가 외국인 투자가의 매수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기관 투자자의 매도 물량이 좀 더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소위 단기 매매를 원하는 기관의 청약 물량 때문에 계속 빠지고 있는 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은 근데 모멘텀, 즉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계속 물가 상승이라든지 혹은 인플레이션 압박에 따른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홀딩은 적극적으로 하셔도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겠습니다. 사신 고객님의 단가에 따라서 그러니까 10만 원에서 11만 원 사이 혹은 대한생명도 같이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대한생명 같은 경우는 8,270원. 차트적으로 확인을 해보시더라도 어떻게 보면 8,800원 사이에서 9,000원 사이가 물려 계신 가격이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일단 8,000원대 언더 가격을 정해드리겠습니다.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언더에서 대한생명 같은 경우에는 8,000원 언더에서 일부 물량을 분할 매수 접근하신다면은 향후 다음 분기까지는 수익이 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좀 들고 있습니다. 지금 두 분께서 먼저 8529님 지금 삼성생명과 대한생명 보유하고 계신 분께서는 나란히 손실이거든요. 두 종목 모두. 그러면 그대로 일단 다 가져가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업종 주식을 손절을 할 때의 기준은 네. 업종 모멘텀이 심각하게 훼손이 됐다거나 발행하는 회사가 어떻게 보면 실적이 악화가 돼가지고 지나치게 악화된 그 업황 모멘텀 때문에 그런 게 발견이 되면은 주저없이 손절을 하셔야 되는데 네. 업황 자체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 손실이 그렇게 큰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있겠습니다. 네. 오히려 손실을 손절을 해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매매해서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보다는 물타기를 하셔가지고 수익을 낼 수 확률이 좀 더 높기 때문에 네. 일단은 말씀해드린 가격 밑으로 해서 어느 정도씩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낫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종목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들어봤고요. 이번에 LG전자 저희가 상담을 좀 해드리도록 하죠. LG전자 매수하신 가격이 11만 2,500원입니다. 비중은 20%고요. 매도를 해야 될지 상당히 답답하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1625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LG전자가 좀 주가가 부진한 건 사실이거든요. 네. 일단 뭐 LG전자 여쭤보시는 분 최근에도 많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10만 원대가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바닥 아닌가라는 시장의 판단 때문에 뭐 기관 투자가들도 꽤 많이 들어간 걸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수급모처 살펴를 보시면은요. 일단 외국인 투자가라든지 기관 투자자 어떻게 보면 기관 투자 같은 LG전자의 수급은 어떻게 보면 아까처럼 많이 망가져 있는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LG 그룹주 중에는 그나마 좀 괜찮다 생각하는 LG 이노텍이나 LG 디스플레이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은 기관 수급이 깨진 이상에는 어떻게 보면 지지선이 의미가 없다는 판단이 들고 있고 많이 여쭤보시는 분들도 자체도 과연 LG전의 끝은 어디인가 여쭤보는 분인데 그건 뭐 주봉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은 9만 원대 부근에서라면 충분히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95,200원 어떻게 보면은 10만 원, 9만 원, 8만 원은 그 어떤 역사적인 저점대 자체가 시장에 대해서 매기를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에 대해서 판단이 들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시장 자체에서도 매매를 하실 때는 그러면 9만 원대 떨어지면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보다는 기관에서 매수가 들어올 때를 확인을 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아마 LG전자의 업황 회복에 기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관 투자자의 매도 물량이 계속 나갈 것 같을 경우는 시장에 있는 펀드 매니저들이 어떻게 보면 LG전자에 좋지 않다는 판단을 들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면 LG전자에 대해서도 수급에 따라서도 변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추가 매수들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의 수급이 플러스로 양봉으로 전환이 되고 그것도 확인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으로 가격이 있는 10만 원 선까지 회복이 됐었을 것 같을 경우에만 추가 매수를 하시는 전략이 가장 낫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LG전자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관심 종목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흥미로운 종목이 올라왔습니다. 롯데쇼핑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시거든요. 네. 신세계와 시가총액 싸움도 상당히 볼만한 그런 종목인데 최근에 뭐 신세계도 그렇고 현대백화점 그렇고 어떻게 보면 그 중국 관련 내수주 아까 처음에 시황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단은 최근에 사야 될 종목 지난주에 뭐 한진은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 혹은 IT 업종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계속 수급에 따라서 지금 플러스가 양전환 혹은 음전환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사야 될 거라는 거에 대한 시장 판단은 여전히 지금 혼돈이 있는 거 생각이 들고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한진을 말씀드리면서 해운주에 대한 매기가 쏠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에 1750점을 시도를 하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밀리고 있는 보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의 판단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관련 매수주로서 판단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겠습니다. 특히 위안화 절상이 예상이 되고 있고 혹은 중국 소비 정장이 될 수 있는 중국 관련 내수주 혹은 국내 내수주까지 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이랑 좀 많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일단은 진짜 상승폭이 일단 전고점 부근이 37만 9천 원, 38만 원 정도까지 보이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로는 38만 원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최근에 뭐 IFRS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그 회계 기준 도입에 따라서도 이익 모멘트에 긍정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일단은 뭐 목표가로는 38만 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매수가로는
35만 원, 오늘 좀 올랐는데 네. 35만 원 언더, 34만 원까지 분할 매수할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손절가로는 32만 원이 깨지게 되는 어떻게 보면 그 매물대가 많이 있는 32만 원대가 깨지게 되는 손절가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딜까지 시장 자체가 혼돈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은 내수주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롯데 쇼핑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 부평지점의 박현상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시효과로 접어들었습니다. 0.7% 코스피 내리면서 1727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